과거에는 노화가 진행된 이후에 이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요.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안티에이징 메커니즘으로 항당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당화의 정의와 항당화 스킨케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피부가 왜 노화가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생체 노화, 즉 내인성 노화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의한 노화인 외인성 노화가 있습니다. 외인성이라는 것이 종류가 아주 많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것으로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와 당물질에 의한 당화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내인성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외인성 노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B가 있는데요. 자외선 B는 파장이 짧고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표면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름에 일광 화상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붉어지고 따갑게 되기도 하고요. DNA 손상으로 피부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외선 A는 B에 비해서 약하지만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뭉긋하게 피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B에 비해서 약하기는 하지만 양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부를 칙칙하게 하고 색소 침착도 일으키는데요. 피부 노화뿐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가 왜 노화하는지 당화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화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은 단백질과 당이 만나면서 열이 가해지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석쇠에 고기를 구우면 노릇노릇하게 되죠. 고기의 단백질과 당, 지방이 고온과 만나서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도 최종 당화산물이 쌓이면서 노화가 가속이 되겠죠. 이렇게 몸에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정상 피부에 비해서 상처 회복력도 낮아지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는 건조해지고요. 비정상적인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얼굴에 색소 침착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피부 진피 내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주름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즉, 당화에 의해서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축적이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 질환, 피부 노화 등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항산화는 항당화와 어떻게 다를까요? 항산화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서 피부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요. 활성산소를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는 자외선이나 환경오염, 흡연 등이 주 원인이 되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레티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항당화의 핵심은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잘 제거하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하나 항당화 성분들을 살펴볼게요. 카르노신, 루테인, 비타민 B1, B6, 녹차 추출물 등이 있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항산화나 항당화의 최종 목적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피부의 주름이나 색소 침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대부터 당화산물이 내 몸에 축적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축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산화뿐만 아니라 항당화를 위해서 스킨케어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당화 스킨케어의 기본, 먼저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건조해지면 최종 당화산물이 피부에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자극 보습 클린저와 토너를 사용을 하고요.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세럼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당화의 중요한 주요 성분들을 소개해드리면요. 다이어트에 많이 쓰는 콤부차, 발효물이 대표적이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당화 반응도 억제시킵니다. 두 번째로 매실 추출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당화 반응을 억제해서 최종 당화 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카르노신인데요. 당화 반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생성된 최종 당화 산물까지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녹차 추출물, 니아신 아마이드라고 불리는 비타민 B3,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루테인,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레티놀 등이 항당화 성분의 중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C, 폴리페놀, 코엔자임 Q10 등도 항당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항당화 팁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항당화 세럼을 아침, 저녁 집중적으로 쓰시고요. 항산화 제품을 같이 쓰면 더 효율적이겠죠. 건조하게 되면 최종 당화산물이 더 축적이 되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말씀드리면 저혈당 식단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녹차, 블루베리 등의 항당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먹었다면 운동하셔야겠죠.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당화 물질을 배출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이었습니다.